자, 정경민 차장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넘어갈까요?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주말 앞둔 금요일인데. 네. 일단 뭐 큰 욕심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욕심은 좀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변동성 포인트가 크기 변동성이 때문에. 좀 있고 뭐 지금 자연스럽게 코스닥이 반등하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너무 이제 많은 반응을 보여서 갑자기 좀 참고 있었던 것을 확 쏟아붓는다든가 이러시지는 좀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고. 레버리지는 좀 조심하자. 그렇죠. 이렇게 그건 매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빚내서 막 몰빵 막 네, 이런 네. 거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좀 가지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부분만이라도 약간 디레버리지를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어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죠. 네. 네, 6천억.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그 뉴스에 좀 반응을 했죠. 이제 큰 걱정 없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런 그 정부 여당 대표의 좀 네. 발언이 좀 있은 후에 이제 좀 지쳐갑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제 이걸 믿어야 되냐 지금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뭐 가슴 한 곳에는 그 희망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거기에 좀 풀리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도 이제 개인들이 좀 환호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여기에 좀 이렇게 비중을 왕창 실기보다는 이렇게 실어가기보다는 그 대선 이후 그리고 이제 연말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가능하면 좀 다른 전략을 펼 수 있을 만한 뭐 현금을 좀 쌓아둔다든가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해둔다든가 뭐 같은 말이네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코스닥에서 나오는 반등에 이 대주주 요건은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기존의 10억으로 유예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네, 좀 해줄 거였으면 좀 진작에 해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뭐, 타이밍, 시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네. 근데 이제 정책 당국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춰도 해당되는 전체 개인 주식 투자 인구 중에 1.2%를 그 얘기하지만 정도? 네. 그 1.2%를 바라보고 있는 98.8%가 네, 그렇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 네. 1.2%가 던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같이 던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주식을 게 매도하고 시장의 메커니즘.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은 와라라라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재료가 또 뭐 악재가 등장하거나 뭐 이래 버리면은 시장이 거의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관념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겠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코스닥에서 종목이 조금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뭐 여기 상징성이 좀 있었고. 상징성 있는 그동안 지금 늘 얘기하셨던 개인 주주들이 이제 매도 압력이 가장 높았던 그런 종목이고 삼성바이오는 또 약간의 루머가 있었습니다. 무슨 삼성바이오는 루머였죠?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네. 삼성물산이 법인이 상속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유산을 그러니까 이 그러면 삼남매한테 상속세- 상속을 하지 않고 삼성물산 법인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지분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을 창의적인 해서, 아이디어긴 한데 예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네. 이제 상속세를 내는. 근데 공교롭게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한 20조 정도 돼요. 루머긴 하지만 네, 루머긴 한데 꽤 들어맞는 이제 그런 수준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가격 가치가 올라야 된다.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이제 그림에는 어울린다. 그런 이제 루머가 더해지면서 저도 그런 거 어제 재밌어. 얘기 많이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셀트리온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좀 상승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10억 이슈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저렇게 그 꾸물꾸물하고 있을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넋두리 같이 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은 요즘은 약간 다른 나라 증시 같아요. 요즘 한 2, 3일만 놓고 보면 코스피와도 약간 별개가 움직이고 움직이는 어떤 속도나 또 종목들의 분포 이런 거 보면은 확연하게 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대주주 요건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미묘하게 변하면서 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기관 외국인 거래소에 그 매도 나왔던 걸 좀 생각해 보면 코스닥은 약간 좀 우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코스닥 쪽에 이제 일부 연기금 북이 풀렸다 뭐 이런 루머도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개인들의 ETF에 의한 뭐 이런 수급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그래도 개인들이 좀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비잉 돌아왔습니다만 역시 이제 지금 코스닥이 좀 반등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너무 욕심 부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가능하면 약간 좀 비중을 좀 그러니까 반등 시에 좀 낮춰갈 수 있어서 연말 증시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실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12월 말 이후,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인 공격적인 좀 배분, 그리고 그러니까 종목 선별, 배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준비하는 작업으로 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반등하는 좀 시장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또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네.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계시는데, 유튜브에 지금 질문 사항이 이제 신성 ENG 질문이 올라와서 네. 그 자사주 처분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블럭 딜로 아마 1,000만 주가 넘어갔을 겁니다. 공시는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매수한 주체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연금 쪽이나 굵직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악재는 아니다. 자사주를 자사주를 처분했는데 거는- 그 자금으로 네. 뭔가 합니다. 그게 이제 설비를 더 캐파를 늘려가지고 아마 미래적인 버전으로. 어떻게 하셨죠? 네?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고 있을지 내가? 네. 자사주를 처분하는 거는 이거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자사주 던지는 아니,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고 근데 대주주가 만약에 네네. 지분을 처분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조금 그런 거는 패션으로 봐야 그쵸. 되겠죠. 근데 이 신성 ENG의 자사주 매각은 블럭 딜로 이루어졌고 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죠. 곧바로 출회되는 물량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설비를 더 늘리는 데 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가져간 데는 굵직한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바꿔 생각하면 이 가격에 속된 말로 떠간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 가격에 떠가는가를 물론 생각해 할인율이라는 보시면 게 있어가지고 네. 한 7% 할인 받아서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많이 할인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이제 자사주 처분은 악재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물론 주가는 오늘 조금 뭐 살짝 밀릴 수는 있는데 대규모의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거의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딜 중개했던 브로커처럼 좀 알고 계십니다. 몰라, 그.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웃을 말씀은 좀 아닌데 지금 네. 뉴스 중에 하나가 한샘이 한샘 뭐 재료 나왔어요? 재료가 아니라 이제 뭐 불법 비자금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의혹이 또 아침 일찍 뉴스가 나왔습니다. 의혹이죠, 네, 아직. 의혹이고요. 근데 이제 금액 자체는 좀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또 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또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좀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뉴스가 좀 떠 있다라는 말씀도 좀 일단 슬쩍 먼저 좀 빅히트 엔터도 지금 뭐 추가 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량 또 나오겠는데. 네, 또 나오는 거죠. 빅히트는. 이거 좀 뭐? 기술적 반등은 지난주 화요일에 살짝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물량이 있는 한 뭐 저는 이제 그때도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공모가 부근 정도 좀 가야 기술적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시 효과가 생각보다는 뭐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작할 때는 조금 바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뭐 네. 동시 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코스피가 0.17% 보합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합으로 좀 뭐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레고캠 바이오 이제 기술 수출이 좀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바이오의 투심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 예, 투자 심리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좀 역시 이제 순수 좀 바이오 쪽, 그러니까 순수 바이오라 하면은 이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좀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가 오히려 이제 탈출 신호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 이게 몇몇 종목들이 좀 시장의 신뢰를 완전 꺼뜨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바이오 쪽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IT보다는 살짝 열의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좀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일단 네. 뭐 좀 잠깐 쉬었다가 그럴까요? 갔다가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가 또 지금 리스트 상위로 관심 올라오는 기업들 그리고 특징주들과 그 내용들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